안녕하세요. 바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좀 얼굴이 잘 나오나요? 이거 아직도 세팅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캠을 좋은 걸로 좀 바꿨습니다. 캠을 좋은 걸로 좀 바꿨고, 잠깐만요. 빛이, 사실 이게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촉박해요. 제가 왜냐면 회원 방송을 거의 10시 가까이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거를 하기가 빡세네요. 빡세. 예. 반갑습니다. 예. 훨씬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4일째네요. 예, 오늘 4일째고 오늘 시장은 뭐 그냥 저냥 봐줄만은 한데 뭐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엔비디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시장 반응이 좀 별로였던 거는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정도 실적과 그 정도 시장 반응이라면 오늘 IT가 만약에 빠지면은 저는 그 중에 이제 종목은 골라야겠지만 매수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봤어요. 아침부터. 근데 오늘 아침에 일단 초반부터 좀 세게 올라온 게 뭐였죠? 그 로봇주였죠? 로봇주.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이거 잠시만요. 이거 전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머리가 꽉 차서 나오네. 잠깐만요. 뒤로 가야 되나? 미치겠다. 잠깐만요. 왜 머리가 잘리지? 예. 예, 지금 주가 한번 봅시다. 예. 사면이 사실 시간에부터 좋았어요. 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면. 결국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오늘 시간에 대부분 로봇주가 좀 강했거든요. 그럼 이걸 따라 붙어야 되느냐? 로봇주는 지금 따라 붙는 그런 자리는 애초에 아니었고요. 제가 어제 관심주가 아마 사면 맞았죠. 어제 관심주가 얘였잖아요. 어제 봐야죠. 어제 오후장에 봐야죠. 빠르면 오전장, 늦으면 오후장 정도 봐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본 거지. 근데 이제 그러고 튄다. 그러면 팔고 나와야죠. 지금 로봇은 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로봇 섹터 먼저 얘기 좀 하면 로봇 섹터는 따라붙는 자리 아니에요. 따라붙는 자리는 아니고 이제 움직였던 원인들이 몇 개 있잖아요. 노란봉투법부터 해서 뭐 제가 얘기했을 때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고 뭐 현대차 이슈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이 월요일날 세게 붙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 있고 많이 소외된 섹터라서예요. 사실 많이 빠져있고 많이 소외된 섹터니까 수급 한 번만 들어와도 세게 붙을 수 있거든요. 그게 월화 시세로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어제 이제 눌림목 나온 거라고요. 이게 길면 수목 정도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시장 보면서 판단을 그냥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로봇주를 여기서 매매를 하려면 어제 정도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어제 사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 사면은 저희 오전까지 좀 매매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더 정확하게는 사면을 어제 여러분들께 관심주로 이 시간에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이 시간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저희 회원분들하고는 언제 매매했냐면 저희 종목 겹치면 안 되니까 매매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3시 다 돼서 매수했어요. 네, 저희는 매수했고
오늘 아침부터 익절했어요. 예. 나눠서 익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저는 근데 여전히 사면은 조금 좋아 보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좀 드리면, 로봇주 보면요, 우리가 좀 그러니까 로봇주의 어떤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로보티즈, 램보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위트 로보스타도 있고, 뭐 티로보도 있고, 뭐 유진 로봇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많은데 오늘 로봇주가 움직이는 그 형태는 이 신규주 쪽에서 좀 NXT부터 움직였거든요. 이 NXT부터 움직이는 거를 저는 그닥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게 NXT에서 급등을 한다. 오히려 저는 익절 기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NXT에서 그래서 셌던 게 사면하고 요 나우로보틱스,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이거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그 정도가 셌다고요. 얘는 신고가, 얘는 신규 상장 낙폭가 되죠. 얘는 최근에 수급 들어온 종목.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은 단기 매매로만 좀 보시는 게 맞아 보인다. 예. 지금은 좀 단기 매매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주가 당연히 끝나진 않았겠죠. 왜냐면 대장주가 살아있고요. 로보티즈죠. 대장주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 살아있지, 뭐 기존의 나머지 종목들 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번에 기술적 반등 왔다 갔다 이번 주에 좀 했다고 끝났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약간 발동만 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매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최근 시장은 수익 주면 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지수가 뚜렷한 방향이 나온 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첫째 주까지도 지나야 그 다음부터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하지 않나. 이 방향성을 모색한다라는 게 이제 추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추세가 없으니까 그냥 뭐 봐가면서 계속 좀 매매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사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오늘 NXT부터 해서 막 급등을 했었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이건 이제 KLX 차트입니다. 요건 NXT 차트고요. KLX 차트로 저는 봐요. 어제 종가가 요 뚫었잖아요. 여기 돌파했잖아요. 한번 밀릴 수 있어요. 밀렸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뭔가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지금은 한번 팔고 다시 밑에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얘가 특이한 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게 특이한 거거든요. 어제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관심주였던 사면은 요 정도로 좀 리뷰를 하고, 봅시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섹터는 아니고, 섹터도 섹터다. 이쪽이 좀 많이 빠져요. 2차전지입니다. 특히 LNF가 많이 빠져요. 근데 제가 2차전지를 아침부터 오늘 봤는데, LNF가 하락 VI 걸리면서부터 2차전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LNF가 왜 하락 VI가 걸렸는지가 포인트인데, 사실 2차전지 소재단을 보면요, 이 양극재죠. 에코프로 그룹 있고 LNF 있고, 세로닉스도 이거 LNF 그룹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모 그룹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쪽 기업들인데, 저는 1순위는 에코프로 그룹이고 2순위는 코스모고, LNF를 사실 제일 뒤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런 거 재무가 좀 안 좋다, LNF가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오늘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이거 영향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말 뭐 부채 비율이 462%다. 그러니까 LNF가 이제 공장 짓는 거나 이런 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조금 재무가 부담스럽기는 해요. 개 중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또 탄력적이기도 해요.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뭐 재무적으로 안 좋거나 뭐 이런 그런 약점이 있는 회사들이
또 올라올 때는 이게 그 볼이 세가지고 좀 세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LNF가 최근에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저런 식으로 재무가 새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급락이 좀 나왔어요. 이게 약간 2차전지 투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근데 2차전지는 여전히 많이 오른 섹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응당 조정받는 게 사실은 좀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주인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면 제가 여기 선두 그어놨는데 여기 선두 이게 예전에 좀 그어놓은 건데 이 위에서는 좀 볼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아무리 2차전지를 내가 좋고 세게 보더라도 12만 5천원 언더에서만 보려고 여기 줄을 거놓은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무조건 본다도 아니고 이 밑으로도 한번 밀었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긴 최소한 여기까지 빠져야 내가 볼 거다 라고 이때 이제 줄을 거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 그 라인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시각은 저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개선해서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짧게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좋은 포인트에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단기 상승폭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도 좀 자연스럽다. 아직까지는 LNF만 좀 그렇다 뿐이지 나머지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하에서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오늘 좀 강한 것들 볼까요? 오늘 강한 것들이 어떤 게 강하냐면 일단 조금 여러분들이 알만한 주식 중에서는 요거 좀 강해요. 하나마이크론 오늘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요 하나마이크론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오사트 이러면서 저 역시도 많이 얘기 들었던 아주 예전에 했던 종목인데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얘는 딱 있죠. 그 주식 분할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이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여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장기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부분을 철회시켰죠. 물론 이제 추후에 다시 시행을 할지 아니면 거꾸로 아예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짓눌렀던 악재가 사라진 거는 맞아요. 그럼 이런 거는 조금 느리기는 느린데 이 종목이 무던하게 이제는 좀 포인트에서는 담아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IT에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 조금 유의미하게 움직여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게 있고 사실 이제 IT는 오늘 그냥 그래요. 2차전지도 별로고 2차전지는 오히려 빠지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도 그냥저냥 확 튀는 건 없이 그냥저냥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아침에는 로봇주 움직였지만 지금 로봇주도 조금 눌리고 있고 근데 대체 뭐가 가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좀 가요. 보면 일단 조선은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오른 섹터니까. 그리고 음식료가 오늘 좀 강해요. 음식료 3대장 있죠. 음식료 3대장 삼양식품 2대장이라고 해야겠다. 근데 저는 3개 원래 자주 보거든요. S&D랑 일단 이제 MSC까지 같이 봐요. 이 S&D랑 MSC는 특히 MSC는 완전 스몰캡인데 얘네들은 이제 원료 쪽이고 삼양식품은 얘 뭐 대표주죠. 그래서 불닭소스 뭐 관련돼서 최근에 노이즈도 한번 있었는데 오늘 요쪽이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지주사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지주사 오늘 세요. 예. 저도 장 중반에 봤던 건데 지주사가 세요. 오늘 지주사가 셉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뭐가 세냐면 뭐죠? 재사용 반도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이 좀 세요.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 그런 게 러셀 이런 거 러셀하고 그 서플러스 글로벌인가? 예, 이거 두 개 세죠. 이렇게 세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 얘기 나오면 맨날 올라가는 스몰캡 반도체 피델릭스 요 삼총사가 오늘 세요.
그래서 여기 러셀,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막 이런 게 오늘 쓰다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음식료나 반도체 반도체 재사용 이쪽은 약간 니치마켓 개념이 강하고요. 지주사를 빼고 얘네들은 약간 니치마켓 개념이 강하고, 지주사는 엄연한 이게 대장주 섹터죠. 예, 엄연한 대장주 sek터. 오늘 진짜 간만에 만등하고 있어요. 지주사가 은근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볼게요. SK를 그냥 한번 볼까요? 세는 9% 올랐잖아요. SK는 많이 빠진 주식도 아니에요, 사실. 요렇게 지금 한 2달여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주사 종목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 소위 이제 기업 거버넌스 이슈 나오고 했던 종목들이 2달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유는 똑같거든요, 그거 다. 지주사는 6월에 강했고, 7, 8월 조정이었어요. 대부분이. 지주사 포함, 기업 거버넌스 관련주가요. 매미 소리가 들리나요? 매미가 왜 아직도 있지? 매미 소리가 매미 소리 들렸다면 맞을 거예요, 아마. 진짜네. 창문 좀 닫을게요. 진짜 매미 소리 들리네. 이제 매미 소리 이제 매미 소리 안 들릴 겁니다. 제가 지금 창문을 닫았어요. 아니, 매미가 아직도 있네. 참. 카메라가 지금 너무 깨돼가지고. 자, 이야기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지주사는 6월에 강했고 7, 8월에 약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죠. 이때는 6월 초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했잖아요, 이때? 취임이라고 해야 돼. 당선. 하면서, 요때 이제 이슈가 상법 개정안 이슈였고, 7월, 8월은 왜 조정이었냐? 이게 7월 초 중순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7월 중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중순부터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죠. 세제 개편안. 이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6월 달에는 상법 개정안 이슈를 가지고 소위 기업 거버넌스 관련주들이 쭈르륵 올라가면서 저PBR주를 찾는 현상들이 생겼고, 그 대표 주자인 지주사가 쭉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7, 8월 들어오면서 이제 세제 개편안 얘기 나오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것도 결국 정책이고 얘도 정책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된 거예요, 요 세제 개편안이 사실은. 그래서 요걸 핑계 삼아서 요 논리가 없어진 건 아닌데, 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업 거버넌스 관련돼서 우리나라 주식들의 어떤 재평가 요인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논리가 좀 약해진 거고, 약간 그거죠. 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요 세제 개편안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이쪽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아마. 이제 타이밍이 언제냐 문제거든요. 일단 오늘 양봉이 하나 크게 떴어요. 상당수의 그 지주사 종목들이 보면. 그래서 봅시다, 지주사. 상당수의 지주사 종목들이 오늘 양봉이 일단 크게 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는 지주사도 이제는 봐야 돼요. 참고로 7월 중순부터 전 지주사를 아예 안 보고 있었거든요. 지주사는 좀 쉬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만간 요 세제 개편안 이슈도요, 요 양도세 포함이죠. 세제 개편안 이슈 조만간 결론 날 거 아니에요. 조만간 결론 나지 않을까? 날 듯. 저는 9월 초중순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결론 나면 지주사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눌렸던 요인 자체가 조금 역시 해소가 된다, 시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오늘 일단 장대 양봉이 하나 뜬 거예요.
장대 항목이 하나 뜬 거니까 여기에 또 너무 따라가지는 마시고 이게 이제 인젠 지주사를 봐야 된다는 시그널로 오늘의 장대 항목을 이해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지주사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봐야겠구나, 요런 관점으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가 조금 있어요. 2차 전지도 조정받고 막 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조금 마이너스가 있고 봅시다. 잠시만요. 이거랑 그래서 오늘 관심주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드릴 건데 10시 20분이죠. 역시 두 종목 중에 제가 지금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두 종목 중에 고민 중인데 봅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또 방송이라서 제가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종목 찾거나 막 집중해서 볼 때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원래. 말은 계속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그러니까 항상 단기로 좀 볼 거를 고를 때는 고민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갈 수 있는 거를 고르느냐, 눌리는 거 고르느냐, 가고 있는 거 고르느냐, 막 이런 건데. 요거. 그래요. 요거 합시다. 잠깐만요. 요거 이탈가만 좀 정해놓고 요거 이거 이러면 너무 긴데? 너무 긴 거는 됐고 60분으로 보자. 여기로 보자. 네, 이렇게 할게요. 오늘의 관심주는 코드번호 032940 원익입니다. 원익이고 이제 관심 가격대는 대략 뭐 한 6천 네. 조금 넓게 요 사이에서 관심 가격대 6,500원, 600원, 700원. 그다음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저 자리 저기가 잠깐만요. 여기 6,100원.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주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을 한 게 얘랑 이제 뭐 하나랑 두 개 지금 고민했는데 나머지 뭐 하나는 오늘 조정받고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오늘 조정받는 거 하느냐, 그냥 시장에서 조금은 더 핫한 거 하느냐. 근데 이제 원익은 많이 눌려있긴 해요. 자, 원익 한번 보면 원익은 제 관심 종목에서는 여기 화장품에 등록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원익이. 이게 왜 화장품에 등록이 돼 있냐면 이거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는 원익그룹은 원익이 있고 중간에 원익홀딩스도 껴 있어요. 예, 중간에 원익홀딩스도 껴 있는 지주사인데 얘가 요 6월달에 시세가 엄청 셌었어요. 지주사 종목 중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N자가 세게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N자예요. 이게 이제 N자인데 N자가 아주 우상향으로 세게 한번 잡혔는데 이때 이유가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죠. 이 당시에 지주사 중에 제일 싸다 막 이러면서 얘가 이제 중간 지주사 원익홀딩스가 껴있어서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오늘 지주사가 세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지주사가 센 이 현상을 이제부터 이제 지주사도 봐줘야 된다 정도로 봐주는 게 맞다. 이 정도로 보기는 하는데 이제 원익은 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이고, 아이고, 가방이 난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래서 일단 원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관심주는요, 관심주는 0개에서 2개까지 할 거예요. 2개까지만 할 거거든요. 0개에서 2개까지만. 평균 1개, 뭐 이렇게 좀 할 겁니다. 안 보이는 걸 억지로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0개를 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뭔가 2개 하고 싶은 날도 있으면 2개도 할 거고. 그렇게 좀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교롭게 어제랑 오늘 둘 다 2글자네요. 사면, 원익, 그렇게 하고, 자, 시장 얘기 조금만 더 이어서 갈게요. 지금 시장 얘기 하다가 사실은, 제가 갑자기 관심주 얘기를 한 게, 지주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제가 2개 검토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얘였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 한번 훑어볼까요? 엔터주가 오늘 좀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는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안 돼요. 엔터주는 전형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별로입니다. 생각보다 그 리스크 대비 리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엔터주가 오늘 조금 조정폭이 있는데 뭐 그런 이슈도 있을 거예요. 그 중국의 그 케플러인가? 케플러 맞나요? 무슨 그룹 여성 그룹이 뭐 중국 공연하기로 했다가 취소됐다라는 거? 연기가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뭐 그런 이슈가 아침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엔터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뭐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도 조금 조정을 받는 게 한알령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알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한알령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혹은 우리 컨텐츠들이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음지에서 중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드라마 다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알령 해제라고 우리는 편하게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편하게 한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중국인들은 한알령이 애초에 없었다고 자꾸 우기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좀 그 한알령 해제라는 그 키워드에 좀 기스가 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엔터주를 사려면 사실 이럴 때 이젠 잘 봐야 돼요. 이럴 때 봐야 돼. 이럴 때 올라갈 때 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봐가면서 사야 돼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사실 엔터주도 저는 오늘 내일 정도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엔터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취향은 좀 아니긴 한데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엔터주도 저는 좋아하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쭉 한번 볼까요, 섹터들. 일단 전체 시장 수급 한번 먼저 봅시다. 오늘 분봉 보면요, 되게 특이한 게요. 이게 이제 선물인데 5분봉이에요, 5분봉.
요거는 이제 선물이 8시 45분에 열려요. 선물이 8시 45분에 열리니까 이렇게 봉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럼 이제 9시 땡 하면 요까지가 이제 선물 혼자 돌아가는 시간이고, 요게 9시 땡 했을 때. 9시 땡은 뭐죠? 9시는 정규장, 주식시장이 열리잖아요. 주식시장이 딱 열리는데, 이 딱 주식시장 열릴 때, 이 밑꼬리 세게 달았어요. 이런 거 은근히 많아요. 이거 주식할 때도 가끔 보면 있는데, 이거 밑꼬리, 이게 빠질 때는 리얼타임으로는 이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찍혀서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봉으로. 근데 이게 쭉 올라오면 이렇게 밑꼬리 단 양봉이 되잖아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다음 봉 나온다. 그러면 대북 올라가, 이렇게. 반대로 이 봉이 음봉으로, 긴 음봉으로 꺾이면 좀 빠지겠죠. 이거는 뭐,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밑꼬리 달면서 터는 거예요. 쫙 빠지니까 음봉 이만하게 생기니까 매도 물량만 나올 수 있겠죠. 그거 싹 매수로 받아먹고 싹 올려치는 거. 분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털어먹는 거죠. 그럼 오늘 선물이 약간 그런 형태의 분봉이에요. 털어먹은 거예요. 9시 땡 시작하자마자 딱 놀라게 한 다음에 그냥 딱 받아먹고 올린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받아먹었느냐? 외국인이 받아먹었어요. 4,650개야. 딱 보면 요 외국인이 요거예요. 요거 파랑색. 요 파랑색이 외국인인데, 요 검은색은 지수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는요, 거의 100이면 90 이상이, 100이면 90 이상이 우리나라 지수의 움직임은 그냥 외국인 선물 따라다녀요. 이거 맨날 보시면은 더더욱 여기에 대한, 근데 이제 이걸 맹점은 그거죠. 외국인이 그래서 요 다음 1분 후에 살 거야 팔 거야 이건 모르잖아요. 5분 후에 살 거야 팔 거야 모르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모르는 거고, 이건 그냥 리얼타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 외국인의 선물 수급과 지수의 움직임은 원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오늘 탁 밀고 딱 쑥 들어 올릴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수가 생각보다는 잘 올라온 거예요. 거래소 선물 지수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약하고. 그쵸? 30분 볼게요. 어제 사실 아침에 매수 사인이 났다고 어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매수 사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장이 되게 약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다시 들어 올리고 마감을 시켰고요. 오늘도 초장에 이랬지만 결국은 들어 올렸어요. 결국은 어제 이 매수 사인을 따라서 이 음봉에 선물 매수를 했다면 먹었겠죠 벌써. 그쵸? 결론은 그런데, 물론 이거 너무 결론 지향적일 수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신호가 이렇게 매도하라고 했다가 매수하라고 했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지금 추세가 없어서예요. 횡보장이라서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괜찮아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다가, 여기는 그 며칠 추세라도 있지. 여기서 이제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매도를 하래. 여기서 매수했다가. 그리고 매도하라고 했는데 더 올라왔어. 여기 또 매도하래. 그러다가 이제 매수 또 하래,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간은 지금 실익은 별로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 구간은 실익이 좀 있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추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호는 약간 추세나 그 매매 강도를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 신호라, 횡보장에서는 뭐 사실은 엄청 유의미하진 않아요. 엄청 유의미하진 않은데, 어쨌든 아직은 매수 사이드로 신호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수 수급은 한 요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볼까요? 다이어. 조선주가 와, 힘쓰 가네. 이게 현대힘스, 이거 아침부터 검색해 계속 들어오던 종목인데, 그걸 가네요. 오늘 이제 신고가 갔었거든요, 아침에. 쐈구나. SX 엔진도 쐈네. 이거. 엄마도 쐈네. 잠깐만요.
조선 있잖아요. 조선은 어제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죠. 참 재미나게도 요 HD 현대그룹, 요 HD 현대미포랑 HD 그 현대중공업 뭐 합병한다면서요. 그래서 어제 급등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올라가고, 이게 불과 얼마 몇 달 전인가요? HD 현대건설기기하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합병 이슈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그 당시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 합병 이슈 나왔을 때 그런 이제 변동성이 있었다고요. 볼까요? 현대건설기기 한번 차트 보면 10인데 저희가 이때 매매를 하고 있었어서 기억이 나는데, 요때가 이제 합병 이슈가 요때 나와요. 그래서 다음날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이게 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급등을 시켜요. 막 이런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좀 있었다고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HD 현대그룹은 건설기계 분야가 됐든 조선이 됐든 얘네는 합병을 택했구나. 공교롭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정부는 정책적으로 어떤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중에 하나의 수단인 거죠. 합병해서 경영을 효율화하겠다. HD현대그룹은 그걸 택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미 건설기계 쪽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조선 쪽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시너지 날 텐데, 이제 그래서 합병을 하니까 뭐 주식을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합병 시너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빠지면은 매력이 되게 있다.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자. 딱 이건데,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디테일한 공시는 안 봤지만, 합병을 한다고 치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한테,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한테 주식을 사주는 가격이 있다고요. 그런 게 이제 공시에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사실 이제 합병 선언을 한 주식을 매매하는 걸 선호하진 않아요. 그 안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일 거라고 보니까. 그 말은 빠지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올라가면 오히려 팔아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요. 그 일정이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근데 합병 일정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합병 이슈는 좀 그렇게 보고, 오히려 지금 벌써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선 기자재 쪽 막 움직이고 하잖아요. 어제는 잠수함 움직이고 막 이랬는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애들, 현대임스도 약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가 소외됐냐 이럴 수도 있는데, 다른 조선주랑 비교해 보세요. 별로 오른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좀 치고 가는 그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SX 엔진도 하나나 그 현대그룹, 이거 딴 게 나오냐. 하나나 현대그룹 엔진 회사들보다는 덜 올랐어요. 이번에 좀 올랐는데 2분기 실적 좋아서. 근데 1분기 실적이 깨졌어가지고 이때 못 갔고, 이때 나머지 엔진사들이 엄청 갔어요. 이때 계속 우상향했다고요. 계속 올라갔다고요. 연초에 2만원도 안 하던 하나 엔진이 지금 4만원 넘잖아요. SX 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만원이 넘었었어요, 연초에. 그러니까 연초에는 SX 엔진이 하나 엔진보다 비쌌다고요. 오늘 얘가 10%가 올랐어도요, 아직 하나 엔진보다도 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벌어져 있던 괴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좀 맞춰지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 2분기 실적도 아직 별로야.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애들이 있어요. 3분기, 4분기에. 왜냐하면 조선업은 업황 전체가 턴어라운드가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조선업 같은 제조업 기반의 장치산업군들은 이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뭐 1분기에 되게 서프라이즈가 찍힐 수도 있고요. 이게 어차피 또 수주받고 하는 거니까 어떤 회사는 3분기에 서프라이즈가 찍힐 수가 있다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현대임수도 현대임수도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비슷한 결로
제가 또 좋게 보는 주식이 사실 세진중공업인데, 이런 것도 2분기 실적 별로였거든요. 2분기 실적 별로여서 주가가, 그냥 횡보할 때 사놓으면 좋다, 이런 거. 오늘 조금 튀기는 했어요, 또. 근데 오늘 또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참고로 빠지면 살려고 저희도 주문도 넣어놨어요. 씨, 안 빠지네. 짜증나게. 안 빠지네. 에이. 이런 거. SX 엔진 쪽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기자재 쪽인데, 순수 기자재 쪽인데. 기자재 쪽은 약간 돌아가면서 그냥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스몰캡들도 많고 해서. 일단은, 조선은 계속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요런 결로. 지금 얘기한 종목들이 있죠. 현대입스, 세진중공업, SX 엔진. 약간 전 요 정도가 좋아 보여요. 이 정도가. 아니, 제가 무슨 뭐 최고 전문가입니까? 저도 실수할 때 많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예.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많이 잘 맞기도 하는데, 저도 실수할 때 많습니다. 예. 자, 코스닥, 코스닥 지금 3포인트 하락 중인데, 하락 종목 900개. 거래소는 비슷하네요. 상승 하락은 비슷한데 8포인트 상승. 하나마이크론 좋네. 계속. 2차전지는 오늘 확실히 쉬어갑니다. 이건 근데 확실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주 하나가 어떤 섹터 움직일 때 대표주가 상 붙인다. 그러면은 막 우수수 그 섹터로 돈들이 몰려가거든요. 반대로 지금 LNF가 대표주 중에 하나잖아요. 11%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 오늘은 2차 전지로 수급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겠죠. 그런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남북경협도 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 아멘티 한번 볼까? 네. 이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팔았어야 돼요.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저도 그때 팔았거든요, 사실. 헬스케어. 바이오에 좋은 게 많긴 한데, 와, 헬릭, 얘는 뭐, 계속 가네요. 미쳤네. 옛날의 영광을 되살리려고 하나? 옛날 바이로메드, 코스닥 시가총액 2등이었던, 지금 현 헬릭 스미스가, 이게 그 옛날에 바이로메드를 난리치게 만들었던, 주가가 여기 갔었거든요, 여기. 옛날에 17만원? 이 헬릭 스미스를 난리나게 만들었던 엔젠시스. 이게 뭐 중국에서 지금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란 얘기가 계속 돌아요. 그럼 뭐 뉴스도 나왔어요. 확정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일정들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근데 진짜 세게 붙인다. 이게 중국 파트너사 허가기대가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땡겨 가고 있네 헬릭 스미스가. 그것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런 현상이 좀 있겠죠. 와. 월봉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3000당제야.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3000당. 케어젠도 이거 건기식만 하다가 건기식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것들 하다가 이제 치료 임상 내년에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하죠. 비만 치료제. 비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만 하다가. 케어젠도 참 좋아요, 스토리는. 참 좋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얘는 조금 더 박스 그릴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박스를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 이제 탁 타이밍 잡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요 정도 박스 그릴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요 정도 박스를 그린다는 전제하에. 대장은 얘고 D&D 팜하고. 이거 콜마비에는 지금. 근데 가끔 이상한 게 나와요. 얘가 대장이긴 대장이죠. 지금 잘 한 번 더 돌파하려고 잘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에이프릴도 제가 제일 선호하는 주식 바이오 중에 이런 것도 차트 이뻐요. 근데 이제 에이프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회원분들하고 실제 매매를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아마 이 종목을 관심주로 얘기할 날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런 건 미코 이런 거 다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얘기는 이렇게 드릴 수는 있는데 미코 오늘은 조정 그것도 미코를 잘 단다. 미코가 와 세요 세기는. 미코 코미코 세죠 이런 거. 그렇죠. 자 원익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6,590원. 네, 딱 그 레벨이에요. 6,500원에서 700원 사이. 이거 딱 레벨이고. 얘가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원익인데요. 5분봉으로 한번 봅시다. 분봉으로 보면 오늘 이게 5분봉인데 시가 여기 시작해서 처음에 양봉 딱 땡긴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해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매매하기 좋은 포인트는 여기서 다시 밀려요. 시가는 안 깨지고 밀리다가 돌려요. 이 자리 여기가 저는 매수급소라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밀릴 때 그 밀릴 때 포인트가 어디냐면 지금 또 밀렸네.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저점이 잡히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이 첫봉의 고저폭 요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저점이 잡히고 돌리는 포인트. 근데 지금 5분 봉상 기준선 라인이 이 정도 있고 여기서 음봉 잡히고 여기서 양봉 땡겼으니까 대략 이 정도.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일까? 6,480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단부를 한 6,500원 정도 생각한 거고요. 예. 그쵸? 여기가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봐요.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일봉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르넥스 이런 것도 문제구나. 그래도 사면은 잘 안 빠진다. 많이는 안 밀리네. 밀렸다 또 올라오네. 저쪽이 왜 움직이지? 현대해보다는 왜 갈까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개별 이슈. 개별 이슈. 자, 제가 이렇게 튀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검색기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해요. 이거 지금 이제 개별 이슈가 나온 거니까 이런 건 패스. 개별 이슈 나온 건 안 봅니다. 지금 시장은 근데 이제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시장이 그 추세가 없는 시장이라서 지금은 추세가 나오기도 조금은 어렵고 그래서 너무 시장에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지수 측면에서 지수 측면에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G2G가 지금 치고 간다.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야 이건 약간 갬블의 영역인데요. G2G 바이오 이런 거면 차트 보고 그냥 딱딱딱 기계처럼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계속 신고가 가는
비나테 또 가는구나. 수소. 자, 제가 어제 이제 한번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자면, 카메라가 이거 너무 이렇게 죄송해요. 됐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불편하게 계속 앉아 있었어요, 사실. 얼굴이 자꾸 잘려가지고. 지금 카메라 조금만 조정했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앉아 있어서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다들. 다들 잘 사셨죠? 예. 잘 사셨죠? 저도. 뭐지? 인생이 약간 희노애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다 느끼고 있네요. 제가 이제 요즘 주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는 해요. 이제 주변에 이제 동생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뭐 예를 들면, 심지어 제 친구 중에서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들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또 얘기는 하죠. 결혼은 글쎄 케바케인데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애는 꼭 낳아. 애는 꼭 낳아봐야 된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결혼을 안 하면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요즘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 인구의 수도 진짜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지만 그런 인구의 수도 꽤 많다라고 어제 제가 기사에서 보긴 했는데, 어찌됐든 애기는 한번 낳아봐야 돼요. 애기는 낳아봐야 되고. 근데 요즘 제 애기가 너무 땡깡이 심해요. 이게 참 사람이 좀 그런 게,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살아만 있어라였고 그 다음은 건강만 해라였는데, 땡깡 심하니까 좀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 애기한테. 너무 심해서. 뭐 말을 못하니까 뭐만 하면 자꾸 울고 막 이러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또 그게 귀엽죠, 뭐. 요즘 비혼 출산 많죠. 그쵸. 어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번 주 이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대타를 내보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병원 일정이 아예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추 저희 아기가 이제 2년 다 돼가나? 2년 다 돼가는데, 고비는 넘은 것 같은데, 그거 아시죠? 암은, 특히 아기들 암은 추적 관찰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괜찮은 거는 같은데, 아직 시기가 2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거 5년을 봐야 돼요, 5년을.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무슨 인증 뭘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받으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희 아기는 암 환자에서 이제, 완치 환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사실 2년 정도, 어른들은 보통 2년에 완치 판정 받는 케이스도 많다고 들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다녀야 돼요, 그래서. 다녀야 돼요. 다 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났는데, 그거예요, 그거. 예전에 TV에, 최필립 씨라고요. 네. TV에 최필립 씨인가? 그분이 전 TV를 잘 안 봐서, 근데 그분 아기가 아팠던 그 병이 같은 병이에요. 최필립 씨 아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나오실 겁니다. 네. 그분 아기랑 같은 병이고. 자, 지금 뭐 지수 그냥저냥 하죠.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볼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상당 기간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아유, 반갑네요. 아유, 반가운 분들 많네. 예. 아유, 당연히 잘해줘야죠. 짜증내면 안 되지. 어떻게 나오나, 근데, 씨. 이게 사람이 그래서 간사하다고 하는 거라니까. 아, 불쑥불쑥 화가 나와. 그, 종목 얘기 좀 할게요, 종목 얘기. 원익은 뭐 잘 내려오고 있네.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가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SK가 어떻게 됐나? SK. 계속 강하죠? 하나는 좀 내려왔네. 하나 같은 거는 지금 정도 봐야 되는데. 근데 별로 안 빠졌다, 이거. 하나. CJ. 네, 근데 진짜 많이 회복됐어요. 예, 약간 병원에서도 놀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놀랄 정도예요. 그 정도면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는 되게 빨리 회복을 한 케이스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병원에서도 더 심한 치료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반대를 했지. 제가 책임지겠다고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치료받다가 죽겠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반대를 어느 정도는 또 하고 막 이랬는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치료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놀랍게 좀 치료가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도 놀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뭐 이제 조금 이제 그 관찰하는 텀을 계속 길게 바꾸고 있죠. 매달 보다가 2달 보다가 3달 보다가 지금 이제 한 6달까지는 늘렸어요. 봐도 뭐 아픈 데가 아직은 없으니까. 와, 코세스 얘도 참 잘 가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차트만 봤을 때 정석이라고 했던 게 요 자리. 예. 요 자리인데, 참고로 이제 이거 저희 또 매매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이제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했는데 어제 다 팔았어요. 그것도 얘기했을 거예요, 어제 아마. 다 팔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요걸 좀 얘기는 드릴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얘는 아마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정도 실적이 나올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다른 종목에서도 요 포인트가 보이면 그냥 사면 먹는다.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100%는 없으니까요. 요런 포인트는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어제 이거 한번 설명했던 포인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매매를 위해서도 계속 좀 복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런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게 좀 있고, 채필리 기사 보셨죠? 예, 네, 맞아요. 채필리백이 완치됐잖아요. 아니, 그거랑 같은 병이에요, 그거랑.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은 무조건 빨리 발견하는 게 최고거든요. 모든 병이 다 그렇겠지만.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근데 저희 애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떻게 일주일 된 애기가 암이 걸리냐 막 이러겠지만, 암이 걸린 게 아니라 암이 걸린 상태로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만약에 6개월 있다 발견하면은, 이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운이 좋았던 거죠. 일주일 안에 발견을 했다는 건. 아마 최필립 씨 애기도 되게 일찍 발견했을걸요? 근데 그 애기는 한 3개월 있다 발견했나? 막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병은 무조건 빨리 발견하는 게 최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으니까 또,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일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좋은 일이니까, 건강해졌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11시 정도 됐는데, 한 30분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되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봅시다. 시장에 대해서. 자, 지금 이제 대금, 이제, 여기 보면요, 이제 거래소 대금, 코스닥 대금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요거를 항상 보거든요. 왜 보냐면,
이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한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등락 상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래소 보면 요 HD 그룹이 다 차지하고 있네요. 뭐 합병 이슈도 있고 요즘 계속 이슈가 있는데 요 코스닥은 현대임스가 지금 삼양컴텍 이거 신규 상장 줄 거고 원익홀딩스 이거 로봇 주고 나우로보틱스 로봇 주고 G2G 신규 상장 로보티즈 로봇 이건 어제 상한가인 거 하나마이크론 오늘 IT에서 제일 좋은 거 레인보우 로봇 클로봇 로봇 에센시스 조선 알테오제는 시총 1위 기업 여기 사면도 있네요. 사면도 로봇 저 로봇이 확실히 많아요. 이게 오늘 아침 9시부터도 아니죠. 8시부터 그 NXT 시장에서부터 로봇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 거래대금 상에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고 현대임스가 지금 장중에 힘이 제일 좋았고 그러니까 딱 세트에서 제일 좋은 애들 IT는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좋아요. 이런 것들이 딱딱 신규 상장주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률 1위는 피델릭스네요. 피델릭스, 러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요거 반도체 재사용 요 섹터를 뭐라고 불러요? 리퍼비시라고 하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쪽이 오늘 신기하게 오늘 세게 올라와요. 완전 스몰캡 세 종목 딱 있는데. 헨리. 스퀘어. 바이오 솔루션 저건 헬릭스미스 대주주 아닌가? 잠깐만. 헬릭을 봐야지 나오겠다. 네, 헬릭 스미스 대주주가 바이오 솔루션. 그걸 같이 가는구나. 헬릭이 지금 너무 세니까, 헬릭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바솔도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네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그쵸. 비나텍은 제가 공방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예, 비나텍 어디 갔네요. 날아갔네. 제가 비나텍은 아마 이날 얘기했을 거예요. 이 음봉 떨어지는 날, 눌림에 사야 된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에 사실 사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조금 더 빠지긴 했어요. 결국은 날아갔네. 비나텍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소 있잖아요. 이제 아까 이 얘기 하려다 말았었구나. 수소는 이 컨셉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수소차 예전은 수소차였는데 이게 수소 경제로 바뀌었는데 이제 향후에는 수소 에너지로 갈 거고요.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은 저는 요 수소 경제에서 수소 에너지로 바뀌는 요 과도기라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수소차는 옛날 얘기고, 요건 옛날 얘기고.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시간이 갈수록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는 계속 지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 풍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는 드러났고요. 그래서 원전이 부각이 된 건데, 원전은 아시겠지만 SMR은 조금 다르긴 한데 원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뭐 다른 온갖 것들로 대체를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수소 에너지도 한몫을 해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제 수소를 봐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탑3. 탑3 예전에 그 경락형이랑 했던 팀 이름인데. 탑3로 제가 골라보자면, 저는 1번이 미코고요 2번이 비나텍이고요 3번이 두산퓨얼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 수소, 그래서 종목이 뭔데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탑3는 미코, 비나텍, 두산퓨얼셀,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는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계속 추적을 하십시오. 계속 저 3개 정도는. 그래서 수소 얘기 나오면 저거 3개들은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두고 세진 계속 올라갔다 한택 이것도 올라왔네. 그러니까 자 요런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레거시가 볼까? 반도체 레거시 얘기하시나? 반도체는 이거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전 빠지면 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튼 오늘 상황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아침부터 보였어요. 이게 그냥 딱 원탑으로.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명분이 있어요 지금. 명분은 이제 이 회사 주가를 상대적으로 짓눌렀던 요소가 해소가 됐다라는 이제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얘가 얼마나 느낌 있게 세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메리트는 있다. 하방이 되게 제한적인 종목인데 지금 어제 오늘 차트가 좀 이쁘게 섰어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조금 올랐죠. 8% 올랐나? 네, 그렇잖아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는 조금 올라서 조금 따라가기는 이제 전 따라갈 자리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오늘 오전 초반에는 좀 볼만했고요. 지금은 조금 그렇고. 왜냐면 이 앞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이 앞전 고점에서 만약에 밀리면 어떡할 건데요? 라는 계산을 하는 거죠. 중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잘 올라가. 근데 여기서 밀리면 어떡할 건데? 먹을 룸이 없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저희 그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매매는 여길 뚫어야지만 먹는 거거든요. 그거는 장담 못 하잖아요. 딱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종목만 그러니까 향후에 좋아질 것 같은 종목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LOT 백큐 얘도 좋아요. 이거 저는 여기서 매매했던 종목인데 한번 매매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좀 느리긴 한데 무난하게 좋더라고요. 네. 무난하게 좋아요. 자 그리고 한번 좀 볼까요? 원익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원익도 올라왔네. 상단으로 이제 올라왔네.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을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요런 거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분봉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밀었다가 계속 밀었으면 안 좋은 건데 밀었다가 뚫었잖아. 뚫었으니까 여기 눌릴 때 사는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눌림목이잖아요. 그래. 이게 이런 게 이제 분봉에서도 드러날 때가 많고 일봉에서도 드러날 때가 많고 심지어 주봉에서도 나올 때가 있으니까 차트 매매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세우는 거죠. 내 나름의 계산을 세우는 거고, 이걸로 가지고 설명을 더 하자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여기서는 거래가 확 죽었죠. 첫 봉에서 거래가 이바이 터지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거래 좀만 붙으면 회복이 되는 건데, 거래가 붙으면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어쨌든 아침에 여기 왔다 갔다 했던 구간에서 그래도 한번 음봉이 이렇게 찍힙니다. 경계성 음봉이죠. 요 고점 넘어가기 전에. 근데 바로 다음 봉에서 넘어졌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된 거고. 여기까지 한번 눌릴 때는 좀 포인트가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사람은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계속 줄이고, 좀 실수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이고, 이제 어떤 주식을 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해도 제 강점 분야가 있고 약점 분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대한 제 강점을 살려서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금이나마 이득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요즘 포커싱을 해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을 또 되게 오래 쉬었어가지고 TV 방송은 한 1년 6개월, 유튜브는 2년 뭐 이렇게 쉬어가지고
그 쉬는 동안 이제 개인사가 많아서 막 그런 일들이 있고 머리도 싸매고 뭐 이랬지만 근데 사실 시간은 조금 널널해지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아무리 아기를 보고 병원에 왔다 갔다고 해도 예전처럼 방송 막 하루에 2개 하고 3개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막 이랬을 때는 진짜 정신 없었거든요 뭘 좀 사색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사실 그런 시간들이 최근 1, 2년간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동안 생각한 것들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만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11시 11분인데 한 20여 분 남았죠. 나머지 좀 더 보고 원익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기존에 얘기했던 종목들 한번 다 그냥 한 번씩 볼게요. 이번 주 지금 4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저도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봅시다. 오른 테라퓨틱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 자 오른 테라퓨틱은 제가 26,000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딱 26,000원이에요. 이런 가격이 좋은 가격이에요. 아셨죠? 이런 가격이 근데 이것도 약간은 오른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른 테라퓨틱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이때 빠진 게 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길게 보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신약 개발하는 업체는 과감한 포기도 필요하다. 포기하고 다시 리마인드해서 다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실패 확률을 낮추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지금 회복하는 과정 다 회복했어요. 이 음봉은 다 회복하고 오히려 그 위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자리요, 이 자리. 요 파랑, 요 녹색, 요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좋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음봉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잖아요. 요 악재가 떠서 떨어졌던 이 음봉. 여기는 상장 초기 때 저항. 근데 이제 그 음봉까지도 돌파가 됐고 여기 이제 눌리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좋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것도 신약 개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금리 인하기 최대 수혜 섹터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서 자꾸 급등 종목들이 나와요. 그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유프렉스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대로네 그냥. 유프렉스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살짝 들어 올려지는 얘는 원래 매출은 핸드셋이라고 하죠. 핸드폰 쪽에서 부품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원래. 근데 이제 거래는 일단 한번 붙었고요. 그리고 요 241선에서 나름의 공방 과정을 거치고 지금 올라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거 봐요. 유프렉스는 원래 메타 쪽에 납품을 해가지고 VR 기기나 뭐 이쪽에 그런 쪽에 납품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VR이나 뭐 이런 쪽, 마이크로 OLED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뭐 레이저와 또 관련이 있다던가 VR과 관련이 이쪽이 저는 조금 좋아 보인다. 이거 무슨 소리야? 네, 이쪽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코세스 이런 것도 사실 그래서 좋게 본 거고 라운텍 이런 거. 근데 얘네들은 다 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바닥에 있는 유프렉스도 괜찮겠구나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인데 흐름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어느 정도는 되는 종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면이었나? 하나 더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 사면은 지금 돌파했으니까 이거 좀 매매를 하가면서 좀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최근에 이제 얘의 포인트는 이거 최근에 요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요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원익인가요? 원익 흐름 뭐 나쁘지 않아요. 오늘 또 지주사가 좋죠? 지주사도 좋은데 지주사 향후에 좋아질 겁니다. 점점 지주사는 저는 계속 향후에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었을 텐데 뭐였을까? 잠깐만요. 여기 보면 나오나? 26, 27. 월요일 거는 어디 갔지? 26 치면 나오나?
아, 월요일날 안 했구나. 월요일날 첫날이라서 제가 종목 안 했던 것 같아요. 관심 종목을 첫날이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봤네, 그러면. 저 지금 이번 주에 얘기 드린 게, 우름 테라프틱, 뭐, 유프렉스, 공식적으로 관심주로 얘기한 게, 사면, 원익, 이건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이번 주 이렇게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러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네,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얘기를 못한 것들도 조금 있긴 해요. 코세스나 미코는 매매하고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드렸고 에이프릴도 약간 그렇고. 근데 에이프릴은 지금도 매매하고 있어요. 저희는 제가 되게 좋게 보는 바이오텍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원익은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튈 수도 있겠네요. 조금 기대해 봅시다. 기대해 보고. 네, 제가 지금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2살이 이제 채 안 됐는데, 아직은. 뭐, 아직 말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밥을 손으로 먹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리턴돼서 와요. 그러니까 밥을 손으로 먹는 아기는 어린이집에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어린이집을 간단 말이죠. 밥만 숟가락으로 먹을 수만 있어도,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거라도 받아만 먹어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미치겠어. 국도 손으로 떠먹어요, 국도. 여러분, 국을 손에 묻혀서 빨아먹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국을 어떻게 손으로 먹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을 어떻게 손으로 먹습니까? 죽도 손으로 먹고. 밥은 손으로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주먹밥도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먹는. 국을 어떻게 손으로 먹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그냥 이제 미치겠는 거죠. 숟갈로 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땡깡 시작돼요. 땡깡. 요즘 그 화장품에서는 사실 얘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화장품 하면 APR 달바 글로벌의 시대였다면 이젠 얘 에이블 CNC의 시대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보면서 되게 특이하게 느낀 게, 이것도 저희 매매했던 종목인데 별로 먹지도 못했는데 날라갔어요. 근데 얘는 요 대주주가 리프앤마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대주주예요. 요거 이제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얘가 지금 주가가 화장품주가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얘 계속 올라가잖아요. 누가 사지? 했더니 사모펀드가 사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사모펀드가 이걸 계속 사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사실 AVCNC는 이제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얘가 미샤인가요? 화장품도 화장품인데 이 사모펀드는 항상 보면 이제 매매 차익, 그러니까 차익을 거두기 위한 존재잖아요. 이 사모펀드라는 게. 그래서 매각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사업부만 매각을 한다든지. 이게 한 달 전부터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튼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회사를 사모펀드가 사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게 AVCNC입니다. 지금 화장품에서는 얘가 제일 세요. 네, 화장품에서는 얘가 지금 제일 세요. 기존에는 APR하고 달바 글로벌이었고, 달바 글로벌이 약간 그 쇼크 나오면서, 어닝 쇼크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차트가 좀 망가져 있기는 한데, APR은 뭐 사실 여전히 강한 축에 속하죠, 당연히. 최근에 치고 나가는 힘은 AVCNC. 치고 나가는 힘은 얘가 지금 제일 세다. 나머지는 다 그저 그래요, 화장품은 지금은.
않고. 2차전지는, 아, 2차전지 오늘 하루 종일 헤매네. 아이패밀리가 더 올라갔나? 제가 거기까진 봤었는데 241선까지 올라온 것까진 봤었거든요. 야, 더 올라갔구나. 제가 얘기한 거 요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봤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오, 이거 많이 올라왔네. 눌리면 봐야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아, 여기까지 썼구나. 제가 여기서부터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더 볼 생각 없어. 빠져야 전 살 거니까. 여기까지 갔군요. 아이패밀리가 해외 진출 모멘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간 것 같긴 한데, 이거, 그, 채시라 남편 회사죠. 그쵸? 김태욱 씨인가? 네. 미디어 컨텐츠는 오늘, 지금 엔터랑 미디어 컨텐츠는 그 중국발 이슈 때문에, 그, 테플론지 뭔지 그 걸그룹 안 받아주는 그 이슈 때문에 그 이슈에서 헤어나오지를 일단은 오늘은 못하죠. 오늘 하루니까요. 조금 근데 이제 그럴 때 오히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거꾸로 그럴 때 봐줘야 된다. 검색해 뜨는 거 한번 볼까? 지금 검색기를 안 보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다음 또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시니까 이제 검색기에 뜨는 거 쭉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 스타일은 PT를 준비해서 하는 거는 저랑은 맞지도 않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조금 약간 날것으로 즉흥적인 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많다고 보니까요. 라운테크 이런 거 차트가 이쁘긴 하네. 이거는 로봇이나 AI로 움직였던 종목 같은데. 차트가 나쁘진 않네요, 이런 거는. JR 글로벌은 뭐야? 에이, 이거 차트는 이쁘지만 니치네요. 삼성생명. 와, 삼성생명 이런 게 검색기에 뜨다니. 야씨. 차트 이쁘죠,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약간 거버넌스 이슈 종목 중에 하나겠죠? 삼성생명. 한국무브넥스. 아, 얘도 저 PBR 종목이에요. 이거 자동차 부품인데, 요때 로봇 한다고 루머 돌았다가 안 한다고 해서 빠진 종목. 로봇 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안 한대. 시장에서 너네 로봇 할 것 같은데 회사가 안 한대. 그러니까 나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지. 주가는 시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얘네가 사업 구조상 요래서 로봇에 들어갈 것 같아. 라는 논리가 붙으면서 막 올라갔는데 기사도 나고 회사가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이러면서 뺐어요. 주가가 올라가길 원하진 않나 봐요. 아무튼 그런 종목이고 근데 얘는 저 PBR의 자동차 부품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바닥이네 그냥. 지금 제 단기 검색에 뜨는 거 그냥 쭉 보는 거예요. 프로티아 이거 뭐야? 이건 뭐죠? 왜 이렇게 차트가 예뻐? 보자. 이런 종목이 있었나? 이름을 왜 나 처음 들어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그런가 보다. 아닌데? 이거 프로티아 뭡니까, 이거? 잠깐. 아, 내 이름 모르는 회사 잘 없는데. 아, 이거 이름 바꿨구나. 프로테온텍은 뭐야? 저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여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었네요. 어우, 차트가 이때 봤으면 참 좋았는데. 진짜 완전 정석이다. 센코, 뭐야? 센코. 대신증권. 이것도 좋죠. 이거 배당도 많이 줄 텐데, 아마. 현대임스. 와, 이거 날라갔구나. GRT. 이거는 중국 기업. 하나마이크론도 있네. 이게 다 여기 있네요, 검색기에. 저기 14,000원 초반 뚫느냐 마느냐. MSC 이것도 오늘 세죠. 에이, 다 센 거밖에 없다. 부국증권 많이 오르네. 잠깐만, 부국신형 이런 거가 또 거버넌스 종목이죠. 그 자사주 비중 높은 애들.
호국증권. 이거 차트 이쁘네. 신용증권. 진짜 똑같죠, 차트가. 자사주 많은 애들. 그러면 자사주 많은 애, 자사주 많은 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어떻게 됐나? 얘는 안 좋네. 그리고 네오이즈홀릭스 얘도 자사주 있는데. 바닥. 메커스는 자사주 매각 발표를 했고. 한진중공업 홀릭스. 이것도 이러고 있네. 아직은 이 매기가 확산이 안 됐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막 두들겨 본 것들이 뭐냐면, 일단 검색기 종목들 좀 보다가, 그 거버넌스 관련돼서 이슈가 어떤 식으로 그때 돌았었냐면, 저 PBR이 첫 번째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PBR이 이제 키워드로 이제 딱 급부상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이 키워드가 좀 이렇게 바뀌면 여기서 이제 지주사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사주 비중 높은 애. 왜냐하면 이때 이제 하드웨어에 올라온 게 이제 자사주 매각 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자사주를 몇 년에 걸쳐서 팔겠다라고 나온 기업들도 나왔죠. 대표적인 게 메커스 같은 기업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지주사, 저 PBR, 지주사, 자사주 비중 높은 것들. 이러고 가다가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는 개편안이라는 이제 암초를 만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 시도 중인 딱 요 상태예요, 지금. 이 기업 거버넌스 관련돼서. 요 세제 개편안 암초 만나고 나서 사실 그 이슈는 있었어요. 그 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관련된 논쟁, 뭐 35냐, 25냐 가지고 최고 세율 관련된 논쟁도 좀 있기는 했죠. 그랬는데 딱 요런 지금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향후에 좋아질 거다. 근데 일단 오늘은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대표주들 위주로 더 매기가 가는 경향은 있다. 작은 애들보다는 그런 것 같고. 자, 지금 28분인데요. 그렇죠. 이제 애기가 손으로 밥 먹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문제죠. 문제죠. 그냥 이제 제가 그냥 투정 부리는 겁니다. 투정. 손으로만 안 먹었어도 어린이집에 더 오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있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애기가 밖에서도 막 친구들이랑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팠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사회성 강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오히려 막 이렇게 애지중지보다는. 그러니까 밥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조금 있긴 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할 시간은 1분이 채 안 남은 것 같고, 시장 지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지수, 특히 선물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요 트리거 이후에 그냥 쭉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쭉 올리는 거 역할을 외국인이 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10시만 해도 4,000 계약이었거든요. 지금 벌써 6,000 계약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외국인이 해주고 있는 시장이니까 거래소 지수 좋습니다. 네, 좋고,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추세장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이다 이해하시면서, 오늘은 관심주 일단 워닝만 좀 상단이네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또 이제 하시는 분 방송하실 테니까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방송도 많이들 보시고 저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